지원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사람이 참 덜 됐는데 지도자로서 철학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범죄에 가깝지 않나? 벙벙 뜬 얘기 좀 하지 말고. 포퓰리즘을 쓰러뜨리셨어요, 아예 그냥. 아니 근데 3개월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막 뭐 진짜 사퇴할 것까지 있냐. 사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하고도 다 잘 있는데 뭐 하러 굳이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도 굳이 사퇴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오셨어요. 근데 그럼 안 하셨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태를. 네. 결국 정치를 할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민은 사실 별로 안 했고요. 아 그래요? 예. 고민 크게 안 했고 네. 그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정치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정치라는 게 뭘까? 근데 정치는 결국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예, 공적인 얘기를, 공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공적인 가치를 쭉 얘기를 하려면 그 화살이 제 가족한테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저희 보좌관 예. 그 친구들이 아, 의원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달만 조금만 입을 조심하시면 돼요. 좀 지나가면 된다. 네. 이거 몇 달만 좀 네. 사리시면 돼요. 그러는 네. 거예요. 아, 그 몇 달간 제가 음.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아예 책임을 지고 이거를 책임을 딱 지면 네, 네. 그러면 제가 공인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사태로 딱 계산을 하고 그렇죠. 그걸로 끝내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한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공인으로서 사실 제가 그 5분 연설로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딱 마음을 정한 게 그날 집에 가서 저녁 뉴스를 딱 보는데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근데 저녁 뉴스를 딱 보는데 SBS인가? 네. 그 5분 뉴스의 그 배경이 논두렁에서 이게 그렇게 희화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잘못이 아니지만 어쨌든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하게 정말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지고 네, 네. 그리고 나는 공적인 얘기를 계속하겠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성질이 그냥 입 바른 소리 앞으로 계속하고 살려면 책임질 건 딱 지고 끝내야 된다. 뭔가 약간 캥기는 부분이 있는 거는 싫다 그런 그런 얘기죠.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근데 원래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성격이세요? 일을 저지르죠. 네. 근데 이제 이번 복귀하시니까 여당에서 왜 이렇게 빨리 복귀하냐 그래서 비판을 막 하고 근데 또 야당에서는 격하게 환영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윤 위원장께서 그동안에 이재명의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이 논리적인 비판 그래서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것 때문에 이 여권에서는 벌써 캥기는 거 아니냐 이재명 캠프가 벌써 캥기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메신저 공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반가운 인물은 아닐 것 같고요. 이재명이 두려운 인물. 근데 뭐 빠르고 눕고는 뭐 자기들이 얘기할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뭐 정치인으로 복귀했다기보다는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는 일종의 정당인으로서 의무죠. 네, 네. 저는 뭐 제가 원래 위치로 복귀했다기보다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화제를 한번 이재명 후보 쪽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미 벌써 한번 때려놓고 시작하시나요? 미리 네. 속이 터져. 이재명 저격수로 아주 뭐 네. 이름을 날리셨는데 자 이재명 후보 그동안에 뭐 온갖 포퓰리즘 정책들 뭐 돈 퍼주겠다는 정책들 다 냈다가 또 최근에는 또 자기가 규제하겠다던 것도 다 풀겠다고 말을 뒤집었다가 정말 뭐 굉장히 별별 신공을 다 보여주고 계신데 자 이재명의 문제 이거는 가장 문제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지적하신 분이 며칠 전에 유시민 씨 같아요. 저는 유시민 씨가 그 얘기 하길래 유시민 씨가 이재명 씨한테 무슨 돈 떼인 게 있나?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였죠? 첫 번째, 네. 애지간하면 다 그 정치적으로 사망했을 사람인데 살아남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생존자형이다. 네.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디스 같기도 와닿는데요? 하고 칭찬 네,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뭐 지은 죄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더라? 하여튼 어쨌든 개발도상국형이다. 개발도상형. 그게 뭐냐면 아직 사람이 참 덜 됐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전하고 네. 있다는 뜻인데 어쨌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사람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게 아주 중요했어요. 뭐 어떤 철학이나 원칙이 없는 인간이다. 근데 그걸 살짝 뒤집어가지고 과제 중심형이라고. 과제 중심형. 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네. 뭐 일관된 원칙이나 뭐. 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그 세 가지 특징을 그렇게 잘 잡아낼 수 있는 건 유시민 씨처럼 재주가 있는 분이 아니면 잡아내기 어려워요. 저더러 잡아내라 그래도 그렇게 못 잡아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관찰해서 정말 악의를 가지고 정말 돈이라도 떼이지 않고는 그렇게 집요하게 사람을 관찰하기 쉽지 네,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야, 난 유시민 씨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제 중심형.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과제 중심형이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네. 지도자로서 철학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음. 저는 그거는 좀 범죄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무슨 죄가 있냐? 네. 뭐 다 저 혜택 다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몇 달 전에 올해 4월에는 다주택자는 다 투기자라서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렇죠. 자기 입으로 네, 얘기했거든요. 네. 세금 뭐 맞아요. 강력하게 매기겠다고 국토 보유세까지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돈 벌면 다 뺏어야 된다고 맞아요. 얘기하시던 맞아요. 분이 네. 그래서 나는 진짜 이번에 지금 선거 때라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이 아직 얕지만 일단 조선일보도 되게 문제 있다고 보는 게 이게 다 쓴소리 하시죠. 그러니까 다 쓴소리가 네, 되는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자들이 당장 마이크를 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은 다 원천 차단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다 이제는 버리신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네, 네.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국토보유세는 이제는 그럼 버리신 거예요? 철회하신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또 철회한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아셨어요? 이렇게 나가면. 내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으세요?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그 얘기를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뭐 코로나 지원 정책, 부동산 정책 완전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뒤집잖아요. 여론에 네, 따라서 다 대강 뒤집죠.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랑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니, 실시간 여론조사를 하시는 근데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유연성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저런 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러면 선거 직전에 뭐가 돼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네. 선거 직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 무엇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죠. 저는 그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실용적이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내가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자기한테나 실용적이지. 이제 자기 표에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에. 자기 자신한테만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발등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건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가서 얘기했다. 저기 가서 얘기했다. 정말 그러니까요. 대선 이후에 어디로 갈지는 도저히 그러니까요. 예상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반응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그게 저는 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재위에 있었잖아요. 네.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렇게 갖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냐. 네. 아니 집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라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사도 가지 말고. 근데 민주당 분들이 정말 눈이 빨갛게 혈안이 돼갖고 세금을 다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그 그렇죠. 논리가 뭐냐면 무조건 부동산에서 나온 돈은 다 뺏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 알 바 없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저렇게 산타클로즈처럼 하니까 더 화가 나는데 어쨌든 화가 나지만 어쨌든 맞는 방향이야. 네. 거기까지 그럼 인정. 좋아요. 자, 그럼 단 하나 남은 문제. 앞으로도 계속 그러 계십니까? 네.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아, 그게 중요해. 그죠? 네, 네.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물어봐, 지금. 아니 지금 근데 현재도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미래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 예측 불가요.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도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어제 말 오늘 말이 다르니까. 근데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이외 이런 거 하면서 세금 깎아주겠다고 지금 확 돌변했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는 윤석열 후보 쪽의 스탠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갑자기. 일로 와 보니까 이쪽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아니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 들어요. 대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원래 입장이 지난 11월 초에 발표한 게 이렇게 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아,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캠프가 저 모양이니까 집안 꼴이 저 모양이니까 네. 지금 이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환영한다. 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당신들의 이후의 입장은 무엇이냐를 물어야 돼요. 아. 근데 계속 말 바꿨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아. 당신들 입장은 뭐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집안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물론 조금씩 공약들이 나왔어요. 근데 큰 틀의 국정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아주 부동산 문제, 세제, 뭐 기업 문제, 이 외교안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이 제대로 발표된 적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뭐 입장은 막 바꾸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지금. 네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이게? 아니 뭐 일단 첫 번째 막 바꾸는 사람보다 훨씬 낫고. 안 하는 게 아 그럼요. 안 하는 게 바꾸는 그럼요. 것보다 낫다. 그건 윤리적인 문제예요. 막 네. 바꾸는 건. 근데 저는 요 캠프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너무 잘 알고 전문가들이 진짜 우리나라 에이스들이 다 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늦게 조인하면서 정책본부에 안 가고 제가 이거를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쪽을 네. 오히려 하겠다. 거기서 좋은 공약을 제가 이거 세일즈하고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걸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딱 뽑아서 할 정도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스케줄을 약간 뒤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월 중순 정도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아, 1월 중순에 줄줄이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펀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윤희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